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왼쪽에 수강 신청 시간표라고 해서 서식을 하나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서식을 한번 복습 차원에서 같이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수강 신청 시간표, 얘를 B의 2번지에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B의 2번지에다 일단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수강 신청 시간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시고 A와 B열이 열의 폭이 작습니다. 그러면 제가 A와 B열을 같은 크기로 줄이려면 블록을 A와 B열을 정하고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A와 B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2번지에다 수강신청서 이렇게 수강신청 시간표 입력을 했고 삼행은 자, 행의 높이가 좀 작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B의 4번지에서 G의 14번지까지 일단 테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의 4번지에서 G의 14번지까지 블록을 정하고 자, 글꼴 그룹에 모든 테두리 일단 해놓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배운 거라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월, 화, 수, 목, 금까지 나오니까 얘는 연속적인 데이터이다 보니까 우리 세우기 핸들로 하면은 월자만 쓰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면은 금까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월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채우기 핸들이 있어요. 그죠? 모서리 부분에 그 점 모양. 자, 다 잊어버리시진 않으셨겠죠? 자, 이 부분 갖다 놓으시고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해주면 금까지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 8, 9, 10 얘도 채우기 핸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 하고 엔터 치고 1번에서 채우기 핸들 이 점 있죠? 이 점에서 내리면 일단 동일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때 밑에 보시면 이 부분 옵션이죠. 채우기 핸들의 옵션을 눌러서 여기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해주면 일씩 증가가 돼서 나오겠죠. 여기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자, 일단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입력하기 전에 B나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 셀이 합쳤어요. 그쵸? 여기도 합치고요. 자, 그러면 합친 곳을 먼저 해볼까요? 자, 시스템 프로그래밍. 얘가 D의 5번지에서 D의 6번지죠. D의 5번지에서 D의 6번지. 이 부분을 뭐 하나씩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었죠. 또는 저는 한꺼번에 하려면 이제 목 있는 데 있죠. 목. 이 부분 블럭 정하고 자, 비연속적인 셀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어서 드래그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D에 9번지에서 10번지죠. 그러니까 D에 9번지에서 10번지. 틀렸나요? 9번지에서 10번지가 아니라 5번지에서 6번지요. 5번지에서 6번지. D에 5에서 6번지. 컨트롤 키 계속 누른 상태에서 8번지에서 9번지. 자, 또 그 다음에 2에 9번지에서 10번지.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면 되죠. 저는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또 F에 5번지에서 6번지. F에 5번지에서 5번지라기보단 번호. 이걸로 보셔야겠네요. 그렇죠? 이걸로 보면 번호가 이게 맞는데요. 전 선생님 이걸로 봤더니 그래요. 밑에 9번지, 10번지가 맞았는데 이게 행번호고 제가 본 거는 그냥 이걸로 여기 번호 있죠. 이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걸 보면서 어떤 걸 하든지 이게 블록을 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얘는 원래는 여기 9번지부터 돼 있죠. 자, 9번지부터 14번지까지. 자, 9번지부터 14번지까지. 이렇게 블록을 한꺼번에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
셀 병합, 맞춤 그룹의 셀 병합 해주면 한꺼번에 병합이 되겠죠. 그리고 글자를 쓰면 되죠. 자, 여기 전산 물리 입력합니다. 전산 물리. 그 다음에 옆에는 자, 이거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의 셀에 두 줄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시스템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줘야지 한 셀에 한 행 이상을 입력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Alt 누르고 엔터 그리고 프로그래밍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그리고 다른 셀 하죠. 여기다 수에다 넣어놓고 전산물리 그 다음에 옆에도 마찬가지죠.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스템. 물론 이것도 한꺼번에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연습을 우리 그냥 Alt 엔터 연습하기 위해서 바로 각각 입력을 합니다. 자, Alt 엔터 하고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한 셀에 한 행 이상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Alt 엔터를 친다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토마타 이론이라고 있네요.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 셀의 글자 때문에 셀의 폭이 작아도 데이터는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네, 여기는 뒤에 11번지에 물리가 이렇게 겹쳐져 있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셀만 선택하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합니다. 제가 한국 경제사에 이해. 자, 일단 자료는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을 합니다. 일단 입력을 해보세요. 자, 입력이 다 끝나시면은 저 채팅창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보내주세요. 채팅창에 선생님들께서 채팅창 있죠, 우리 채팅창에 동그라미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강 신청 시간표 여기도 셀병합이 되어 있죠. 자, B의 2번지에서 G의 2번지까지 하고 홈에 그리고 맞춤 그룹에 여기 셀병합 있었죠? 셀병합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일단 자료를 모두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십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6분 정도가 다 입력하셨는데요. 한 4분 정도? 3, 4분 정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 입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얘처럼 한번 지난번에 이제 꾸미실 수 있으셨으니까 한번 먼저 이제 서식을 밑에 배경색도 넣으시고 셀에 대한 색깔도 넣으시고 글자 크기 뭐 이런 거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왼쪽처럼. 그리고 아직 입력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있다가 저와 같이 다시 한번 서식을 지정해 봅니다. 자, 입력을 다 하셨을까요? 그러면 선생님 같이 한번 왼쪽 서식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강 신청서 있는 곳에 제가 일행을 보면 여기 일행을 보면 약간 좁혔습니다. 그러면 여기 1과 2행 사이에서 이 부분 이렇게 눌러서 위로 올려서 조절하셨었죠. 다음 밑에는 수강 신청서 2행은 좀 폭이 넓죠. 그러니까 행의 높이가 높습니다. 조금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수강 신청서는 이 부분 수강 신청 시간표를 클릭하고 자, 셀의 색깔이 여기 보면은 깡통이 있어요. 그죠? 깡통에서 원하는 색을 이렇게 선택을 해줬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색깔이 마음에 드는 색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다른 색 들어가셔서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색을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비슷한 색깔로 그냥 넣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글자의 색깔과 글자의 크기를 조금 크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의 색은 흰색이죠. 흰색이니까 이 글꼴 그룹에서 요 가 부분 여기서 흰색을 해주면 글자 색이 흰색이 되고 좀 더 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글자의 속성을 가를 눌러주면 돼서 요 가하고 요 깡통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진하게 그다음에 깡통을 해서 색상을 이렇게 하고 이 글자 색입니다. 글자 색, 배경색, 진하게 속성 이렇게 해준 거죠. 다 되셨다면 만약에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야겠다. 그러면 글자의 크기도 적당하게 이렇게 키워줍니다. 글꼴도 바꾸시려면 글꼴 바꾸시면 되죠.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월화수목금하고 1, 2, 3, 4, 5, 6, 7, 8, 9, 10 이 부분이 이제 일단은 색깔을 넣을까요? 자, 블록을 이렇게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쪽도 드래그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죠? 드래그 하셔서
색상을 넣어줍니다.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색상을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주고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색상이 들어갔죠. 그러면 글자 있는 곳들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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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셔서 클릭 하시면 되겠네요. 글자 있는 곳만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클릭. 자, 글자 있는 곳을 다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색상을 또 원하는 색을 넣어주면 되겠죠. 약간 흐린 색으로 넣습니다. 자, 됐다면 제가 이제 글자의 외곽선을 보면 진한 선을 넣었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외곽선이 이렇게 넣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 표의 바깥쪽을 진하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블록을 B의 4번지에서 G의 14번지까지 정하고 글꼴 그룹에 창문 모양의 테두리, 여기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면 되죠. 하고 빈 곳에서 클릭. 근데 저 이거 빠졌네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색상을 이렇게 넣어줬죠. 이런 식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색상이 들어갔다면 전체적으로 정렬이 얘는 가운데 정렬이죠. 글자들이요. 그래서 B의 4번지에서 G의 14번지까지 하고 일단 가운데 정렬. 맞춤 그룹에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 아래 위에 두 개다. 선택해 주면 되죠. 가로 이렇게 해주고. 자, 다음에는 자, 열의 폭들이 조금 작아요. 그죠? 이 글자가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C, D, E, F, G 블록을 정하고 동시에 같은 크기의 폭으로 같은 크기의 너비로 늘려주는 거죠. G와 H 사이에서 경계선에서 드래그해서 자, 그러니까 G열을 폭을 보면서 이제 이 정도 되면 되겠다 하면은 C, D, E, F, G가 같은 크기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십니다. 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도 여기서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가장 긴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더블 클릭.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 이거 배운 거를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행의 높이가 너무 작다 또는 너무 넓다 그러시면은 행의 높이도 조절하시면 되죠. 제가 여기서부터 드래그해서 14와 15 사이의 경계선에서 14행을 보면서 행의 높이를 14행의 높이만큼 나머지 블록 지정한 행들이 다 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크기로요. 자, 그리고 저는 이 안쪽에 사실은 이걸 점선으로 했어요. 안쪽에. 점선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자, 점선으로 자, 안에 블록을 정하고 자, 어디서부터 정했어요? C의 5번지에서 G의 14번지까지 블록을 정하고 자, 정했어요. 자, 그리고 자, 우리 테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점선을 선택하려니까 없죠. 없을 때는 다른 테두리 또는 오른쪽 우클릭 해가지고 셀 서식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다른 테두리로 들어왔더니 자, 여기서 안쪽에 점선이었죠? 점선을 선택을 하고 점선 선택하고 안쪽이죠, 안쪽. 그래서 안쪽 선택을 하면 되겠죠? 제가 점선을 선택하고 안쪽.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면 되겠죠? 확인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 배웠던 거 우리가 복습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복습을 해서 세레다 양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시트 이름도 바꿔볼까요? 제가 수강 신청 시간표라고 했어요. 네, 시트 이름을 수강 신청 시간표. 잠깐만요. 여기. 자, 밑에 시트 2를 더블 클릭해서 수강 신청 시간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시트의 이름은 수강 신청 시간표다. 이렇게 만들어 주자는 거죠. 자, 잘 만들어지셨나요? 네, 여기가 좀 작으네요. 그러면 G와 H 사이에서 더블 클릭. 글자 가장 그 열에
가장 긴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폭이, 열의 폭이, 너비가 맞춰지는 거는 더블 클릭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 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마이크 한번 해제해서 대답 좀 해줘 보세요. 잘 안 됐다 그러면 좀 기다려 드릴게요. 됐습니다. 네, 잘 우리 됐어요. 네, 우리 잘 선생님. 됐습니다. 네, 잘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여기 시트 하나를 추가해 주세요. 옆에 플러스 시트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네, 시트를 추가를 합니다. 자, 시트를 추가하셔서 자, 이번에는 혹시 교재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교재 있으시다면 44페이지에 셀 스타일과 표소식 지정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얘를 한번 저랑 같이 입력을 할 텐데요. 자, 입력을 어떻게 입력을 하시느냐면 여기다가 얘처럼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실까요, 선생님?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 글자가 영문자 쓰시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요 뒤에 거 빼드릴게요. 네, 다 빼죠. 이렇게만 쓸게요. 영문자 쓰시기가 귀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만, 이 정도만 쓸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는 시간 5분 정도 드릴게요. 자, 입력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자,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도 이거 그대로 자료를 입력해 주십니다.
다 됐습니다. 네,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박기혜 선생님께서 대표로 말씀하셔서 우리 이어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기존에 처음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복습을 했던 그 양식을 작성할 때는 각각의 셀에 대한 배경을 정한다든가, 셀에 대한 색깔을 정했죠. 그 다음에 셀에 대해서 어떤 테두리를 정한다든가, 그렇게 했는데요. 이는 엑셀에서는 이런 그 셀 스타일하고 표 서식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내가 걔를 그냥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서울 렌트 대여 요거 여기다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셀 병합하셨나요? 자, B의 2번지에서 2의 2번지 셀 병합을 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자, 셀 병합해서 셀을 하나로 만듭니다. 자, 그럼 이 서울 렌트 대여 요금을 만약에 여기에다가 밑줄을 긋고 싶다든가 색깔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여기 밑줄은 테두리에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은 이 깡통에서 색상을 세례색을 넣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쪽에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타일 그룹이 있죠. 자, 스타일 그룹에 이 옆에 보시면은 자세히 보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보이시나요? 자, 요거를 눌러보세요. 네,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요약, 제목, 제목 1, 제목 2 이런 게 있죠. 자, 제목 1에다 놓으면은 지금 셀 포인트가 있는 곳의 색깔이 글자의 서식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제목 2로 되면 이런 모양, 제목 3으로 하면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자, 얘는 제목 1로 해볼까요? 자, 제목 1로. 그러면 빈 곳에서 클릭하면 간단하게 글꼴과 여기에 글꼴에 대한 서식과 글자 크기 또 그 다음에 밑에 선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자차 보험이 포함된 요금입니다. 이 부분에 색깔을 넣고 싶어요. 자, 색깔도 아까와 같이 스타일에 여기 자세히 보기 여기 눌러서 요금 색깔들 많잖아요, 선생님. 그죠? 자, 여기 있는 색깔을 그냥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별도로 안 해도. 자, 그럼 여기서는 뭐 이 빨간색 좀 이걸로 해볼까요?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바로 서식이 적용이 되겠죠. 자, 다음에는 표 전체를 서식을 넣고 싶어요. 그럼 B의 4번지에서 2의 8번지까지 블록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표 서식이라고 이 옆에 메뉴가 있습니다. 표 서식. 얘는 서식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밝게 있는 것도 있고, 보통도 있고, 어둡게도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표의 스타일을 적용하면 여기 블록 정한 곳이 이 표 스타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재에서는 뭐 이런 모양을 했어요. 자, 아무거나 합니다. 그냥. 자, 클릭을 하면, 자, 확인 누릅니다.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이게 표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셀을,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 이 표에 아무 데나 놓고 위에 보시면은 표 스타일에 표 스타일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지금 표도구잖아요. 표도구에 표 스타일에서 옵션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첫째 열 이렇게 한번 누르면 첫째 열을 눌러볼게요. 첫째 열이 어떤 거예요? 여기가 첫째 열이죠. 이쪽이. 이게 첫째 열입니다. 그죠? 네, 여기 첫째 열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체크하면 첫째 열을 이렇게 색을 넣어주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서 체크를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약행 뭐 이런 거 하면 요약행 있죠. 행에 대한 전체 합계를 구해주는 거죠. 요약을 해주는 거. 요거를 하면요. 요 빼주면 없어지고 첫째 열도 빼주면 없어지겠죠. 네, 이렇게 넣어주면 들어가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내가 하지 않아도 이 엑셀에서는 이렇게 표 스타일을 그냥 데이터만 써놓고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다른 거 선택하면 바로 들어가겠죠. 네,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자, 아무거나 선택해 봅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네, 이렇게. 자, 다른 걸로 바꿔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글자만 바꾸시면 되겠죠. 글자가 이것도 이제 폭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폭을 보고 조절을 하면 되죠. 예, 열폭을 조절한다든가 그 다음에 행폭이 너무 작다 싶으면 행폭을 조절한다든가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보기 좋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만약에 여기에 이제 원래 표서식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를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자, 여기에 표서식이 이미 적용됐지만 원하는 색깔로 그 스타일에서 그냥 바꾸면 돼요. 바꾸면. 그죠? 바꾸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셀 스타일과 표서식에 대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자, 이게 지금 숫자가 5만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숫자들은 천 단위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자, 뒤에 5번지에서 위에 8번지까지 하고 그리고 자, 홈에 표시 형식이 있었죠? 표시 형식에 천 단위, 콤마를 해주면 회계서식으로 바꾸면서 자동으로 천 단위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이제 셀 스타일과 표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배운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테두리를 넣고 셀에 대한 배경을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배웠다면 얘는 데이터에다가 자동적으로 표를 적용해 주는 거, 선택하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또 이제 실습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실습 문제를 하나 여기다 꺼내놨어요. 해볼게요. 자, 선생님께서 여기에다가 시트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시트 하나 더 추가하셔서요. 자, 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얘를 만드는데 지금 배운 그 표 스타일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해보실까요? 자,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니까요. 일단 자, 선생님 그냥 옆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 파일. 선생님, 그 표 네, 네. 좀 크게 해주세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러세요? 네, 크게 네. 해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이거 너무 커졌네. 잠시만요, 선생님. 이거 보이실까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리면서 할게요. 잘 보여요. 네. 자, A열은 제가 A열의 폭을 좀 줄였습니다. 먼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자, B의 2번지에서 D의 2번지죠. B의 2번지에서 D의 2번지를 자, 얘는 셀 병합을 하겠습니다. 셀 병합. 자, 맞춤 그룹에 셀 병합입니다. 영화 예매 순위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삼행이 그 높이가 조금 줄여주겠어요. 이렇게. 삼행의 높이를 줄이고. 그리고 저는 선생님 B의 4번지에서 D의 15번지까지 일단 저는 그냥 테두리를 먼저 해놓고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선생님들 마음이에요. 테두리를 하시든 안 하시든. 자, 저는 B의 4번지에서 D의 15번지까지 블록을 정하고 글꼴 그룹에 모든 테두리를 합니다. 모든 테두리를 하고 입력을 합니다. 그냥 자료를 입력합니다. 순위하고 엔터 치고 자, 1, 2, 3, 4, 5, 6, 7, 8, 9, 10이 나왔죠?
자, 채우기 핸들로 하시면 되죠. 1 엔터. 자, 채우기 핸들로 내려서 여기까지 하고, 자, 채우기 핸들의 옵션,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눌러줍니다. 자, 다음에, 자, 잠시만요, 선생님. 자, 음악 소리 나는데 선생님 음성어 잠깐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영화, 예매율. 자, 여기 13.20% 입력하는 방법, 요거 저랑 같이 입력해 볼게요. 요거 저랑 입력하는 방법, 일일이 13.20% 이렇게 입력하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입력하는 방법을 저랑 같이 할 테니까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입력을 하지 말아 보세요, 아직. 자, 영화부터, 여기서부터. 자, 스타트랙 아트니스트. 그냥 스타트랙만 씁니다. 자, 애프터 글자가, 자, 혹시 타이핑이 늦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뭐 분노 이런 식으로만 쓰세요. 하는 방법을 아시면 되니까. 위대한 개츠비를 위대한만 써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놓습니다. 밑에도 평균 이메일. 입력이 다 되시면 이 폭을 조절해 봅니다. B와 C 사이에 저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C 사이에서도, C와 D 사이에서도 더블 클릭. 자, 예매월드 이 정도 해놓고 그래도 폭이 너무 작다 싶으면 그때 늘려주시면 돼요. 그죠? 선생님께서 적당하게 이렇게 늘려주십니다. 예매율도 늘려주고. 자, 행도 마찬가지죠. 행도 그냥 행도 늘려주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를 살짝만 내리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가운데 정렬해요. 그러니까 블록을 다 정하고 가운데 정렬, 맞춤 그룹의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자료가 아직 덜 입력됐어요. 여기 13.20. 자, 백분율이 붙은 퍼센트를 입력을 할 때는 이 세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 제가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 잠깐 봅니다. 세 서식을. 제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컴마를 넣었어요. 이 두 줄을 갖다가, 이 두 줄을, 지금 여기 컴마를 넣었어요. 컴마를 넣고요. 요 밑에는 컴마를 안 넣었죠. 세 서식에서 이미 제가 여기 천 단위 컴마를 이렇게 눌러줬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 2, 3, 4, 5 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천 단위가 들어가요. 미리 정했다면. 자, 그 다음에 45을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썼습니다. 자, 천 단위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세 서식으로 제가 천 단위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셀에다 먼저 이렇게 표시 형식에서 적용을 해주면 이 안에 우리 보이지 않지만 셀 서식이 적용한 것이 그대로 적용돼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적용이 같이 적용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셀 서식 형식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퍼센트를 나타날 수 있도록 아예 블록을 정해서 백분율 있죠. 얘 100을 곱하는 거잖아요. 퍼센트는. 얘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자료를 13.20만 입력하면 들어가겠죠. 13.20. 자, 퍼센트 자리는 퍼센트. 그러면 13이 나왔어요. 상관없어요, 선생님. 데이터만 일단 입력을 합니다. 자, 원래 자료는 입력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셀 서식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를 입력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입력을 많이 합니다. 또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자, 13.20%. 간단하게 뭐 하나를 쓴다면 이렇게 입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퍼센트 쓰려면 귀찮잖아요. 그죠? 하나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블록을 정하고 백분율을 표시하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11.09 엔터. 자, 정수 부분만 나와요. 지금 뭐 상관없습니다. 다 나오든 소수점이야 몇 자리를 나오든 자료만 그대로 입력합니다. 9.68 9.64 자료 틀려도 괜찮아요. 글자 선생님 쓰는 방법만 아시면 되니까 여기서는 그 다음에 8.4 자,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평균 예매율은 이거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함수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8.26 그대로 쓰겠습니다. 8.26 그리고 엔터 하면 됩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몽타주가 8.49인데 8.49 이렇게 나오겠죠. 자, 자료를 입력을 하면 지금 얘가 정수 부분만 표현됐는데요. 제가 13 하면 위에 보면 수식 입력줄에는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죠? 자, 컴퓨터는 이 보여지는 여기 11 이 데이터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수식 입력줄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이걸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13 있는 곳 뒤에 5번지에서 뒤에 15번지까지 블록을 정하고 자, 다 정하셨을까요? 정하시면은 홈에 표시 형식에 여기 보시면은 자릿수 늘림과 자릿수 줄임이 있어요. 자릿수 늘림을 하면 소수 이하 한 자리, 한 번 더 하면 소수 이하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소수 이하를 한 단계씩 이렇게 줄여줘요. 그래서 정수 부분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그죠? 네, 이렇게. 지금 얘는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돼 있나요? 아까 제가 어떻게 했나요? 두째 자리까지 했네요. 그 두째 자리까지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위에서 선생님께서 이 부분 여기에서 이거 자릿수 내림 올림입니다. 홈의 표시 형식의 자릿수 내림 자릿수 올림 이걸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조금 기다려 드릴까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선생님이 예를 한번 해볼까요? 영어 예매 순위 예를 누르고 B의 2번지를 누르고 아까와 했던 것 같이 자, 홈에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해 놓겠습니다. 자, 홈에 스타일에 여기서 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고 나 이거 글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글꼴 바꾸시면 되죠. 자, 글꼴 한번 바꿔볼까요? 저는 궁서체로 바꿔볼게요. 글자 크기도 마음에 안 들어요. 크게 하시면 되죠. 네, 기본적으로 선택해 놓고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행도 조절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네, 되셨죠? 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밑에 여기 표는 표 스타일로 하면 되겠죠. 전체 블록을 잡고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 표서식이라고 있었어요. 표서식. 눌러서 자, 마음에 드는 표서식을 정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걸 하겠다. 아니면 이런 걸 하겠다. 자,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걸로. 저는 만약에 얘로 해야겠어요. 그러면 확인 누르면 얘가 표서식이 바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바꾸면 되죠. 블록 정해서 자, 홈에
표서식에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블록을 각각 이렇게 잡고 색깔을 넣어주고 밑에 것도 색깔을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간단하게. 자, 얘는 색깔이 빨강색이네요. 그럼 밑에 뒤에 15번지는 클릭을 하고 여기서 글자색은 요 깡통 옆에 있는 가죠. 빨강색 눌러주고 뭐 진하게 한 번 더 해줘야겠다. 그러면 굵게 속성을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평균 레벨은 8.26이다. 물론 여기서는 이거 계산을 한 거지만 여기 함수를 쓴 거지만 선생님께서는 아직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엑셀에 서식 작성하는 걸 완전히 이렇게 한번 익혀보시는 거예요. 자, 되셨을까요? 그러면 책에 나왔던 거를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얘도 시트의 이름도 바꾸는 걸 해볼까요? 영화 예매 순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영화 예매 순위. 자, 되셨죠? 자, 영화 예매 순위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럼 저는 얘는 닫고 저장 안 하고요. 이쪽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서를 작성했다면 우리 저장을 하는 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은 수강 신청 시간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화 예매. 선생님, 네. 지금 그거 8.26%를 빨간 걸로 하라고 그랬는데, 네. 제가 평균 예매율이라고 쓴 네. 그거를 빨간 걸로 했어요. 그래갖고 새로 고치랬더니, 네. 그거 새로 고치려면은, 먼저 있던 걸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선생님 먼저 있던 걸로 고치려면요. 요 네, 만약에 되돌리기를 누르시면 요거 있죠. 요걸로 되돌리기로 가시면 원래대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평균 예매를 누른 상태에서 네. 홈에서 여기 빨간색을 검정으로 다시 누르시면 검정색으로 들어오겠죠. 빨강이 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씨를. 네. 네, 클릭하시고 그냥 이 셀을 네, 클릭하시고요. 요 네, 위에 됐습니다. 네, 네, 되셨죠? 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교재를 사려면 어떻게 사야 되냐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그쵸, 선생님? 아, 근데 교재 이거 구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까요? 제가 이거 교재를 인터넷상에서 하시면 한 권 하실 때요. 선생님 택배비 때문에 더 비싸요. 택배비 뭐 3,000원 붙는다든가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저희 교육장에 오시면 혹시 원하시면 제가 신청해 놓을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근데 선생님 교재 있는 것도 나가지만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문제를 만들어서 선생님들께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필요하신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교육장에 주문은 해 놓을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교육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를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을 하면 파일.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또는 저장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죠. 처음에 저장할 때는 어떤 걸로 저장하시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나오겠죠. 어디에다 저장할 것인지 찾아보기에서 그냥 바탕화면에다 해볼까요? 아니면 문서 폴더에다 할까요? 자, 선생님 맘대로 나는 문서 폴더에다 하겠어. 그럼 문서 폴더. 바탕화면에다 할 거야. 그럼 바탕화면. 자, 그리고 여기는 제목은 파일 이름은 서식 작성하기. 자, 이렇게 할까요, 선생님? 서식 적용하기 또는 서식 적용하기로 할까요? 네, 적용하기.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되겠죠. 자, 저장이 됐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통합 문서가 서식 적용하기라고 해서 저장이 됐는데 지금 밑에 보면 시트가 문서가 두 개가 하나의 파일에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나 이상의 문서들이 모여져 있는 거를 하나의 파일로 저장한 거를 통합 문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수강신청 시간표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얘를요. 자, 얘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자, 파일 누릅니다. 파일. 그리고 인쇄 누릅니다. 인쇄. 자, 인쇄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에 뭐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되어 있어서 여기 잘려요. 그죠?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맨 밑에 보면 자, 얘가 출력을 이 상태로 하게 되면 1쪽, 2쪽, 2쪽까지 있는데 현재 1쪽이라는 얘기예요. 자, 옆으로 누르게 되면 2쪽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예요. 자, 1쪽으로 하면 1쪽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왼쪽에 보시게 되면 출력 방향을 이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너비가 넓으니까 이걸 가로 용지를 해놓으면 좋겠죠. 여기를 눌러볼까요? 자, 가로 방향 하게 되면 얘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찍히겠죠. 그죠? 자, 가로로 찍히는 거죠. 자, 얘도 여기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눌렀어요. 눌렀더니 그래도 얘가 어때요, 선생님? 옆으로 더 많이 나갔어요. 그쵸? 두 장에 찍힌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파일, 인쇄 들어갔어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폭이 있죠. 한글에서는 우리가 뭐 이제 용지 설정할 때 위에 얼마, 왼쪽 얼마, 뭐 이렇게 정합니다. 자,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출력에 대해서 용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정하는 것보다요. 여기서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정하는 방법이 잠깐만요.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나요? 다시. 얘를 제가 확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거 없었던 게 다시 나와요. 같은 키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나요? 여기 첫 번째 거. 네, 얘를 클릭을 합니다. 네,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용지에 여백들이 나와요. 자, 위에는 얼마, 왼쪽은 얼마, 오른쪽은 얼마, 그 다음에 밑에는 얼마. 요거는 머릿말 부분, 여기는 꼬릿말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영역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폭을 왼쪽, 오른쪽을 조금 더 이게 좁게, 넓게 해주면 되겠죠. 얘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다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을 조금 넓혀주면 여기 좁혀주는 거죠. 그러면 얘 다 나오죠. 이렇게 놓고 인쇄를 하는 거죠.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가 한 장이면 1이면 한 장 찍히고 10장이면 이게 10장이 찍히겠죠. 네, 이렇게 프린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선생님, 네, 그 가로 세로가 네, 그 표 가로 세로가 네. 가운데 한 번에 우리가 그 조정을 하지 않고 한 번에 가운데로 오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 이게요? 선생님이 있어요. 네, 표를 가운데로 한 번에 오게 하려면요. 표를 네, 가운데로 오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밑에 음, 보시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현재 설정된 용지 여기가 네. 있고 거기에 보면 한 페이지 시트에 맞추기라고 나오죠, 선생님. 맞추지 않고도 한 페이지를 시트에 맞추게 하면 한 페이지에 다 찍혀요. 그 대신에 이제 볼게요, 선생님. 제가 일단 네, 얘는 맞췄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보통은 놓고 가로 방향인지 세로 방향인지 용지 설정을 해놓고요. 그 네.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여백을 설정하거나 하고 그것도 잘 안 되면 뒤로 돌아가서 여기서 폭주를 조절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한번 네, 선생님 예를 볼게요. 자, 그 예를 그냥 그대로 해볼까요? 자, 예를 네, 합니다. 자, 여기서 인쇄를 했어요. 인쇄를 했는데 지금 가로로 돼 있으니까 이거 잘 맞췄어요. 지금 현재. 근데 제가 네. 이거 세로로 해볼게요, 선생님. 자, 세로로 하면 원래 이렇게 찍혀야 되는 거죠. 자, 잠깐만요. 이렇게 네, 찍히죠. 여기 잘렸어요. 두 쪽으로 나와요. 자, 근데 네, 이 상태에서 지금 밑에 보면 현재 설정된 용지라고 있어요. 맨 밑에. 그쵸? 자, 네. 여기를 누르게 되면 한 페이지 시트에 맞추기 얘를 누르게 되면 얘가 어찌든 얘가 시트에 맞춰서 찍어줘요. 이렇게. 됐나요? 선생님 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대신 굉장히 작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지. 네.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 여기 누르게 되면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 얘가 모든 열, 한 페이지에 모든 열. 이거 어차피 똑같겠네요. 얘는 열 자체가 여기 다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보통 맞추거나 여기서 맞추는데요. 보통은 세로 하고 요 용지로 많이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밑에 페이지 설정이 있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 자, 선생님 제가 이거 세로로 해놓을게요. 너무 적으니까. 가로로, 가로 방향으로 하고, 자, 가로로 방향을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페이지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봅니다.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여기를 용지가 아까 여기에 나왔던 세로로 하겠느냐, 가로로 하겠느냐, 이 부분이 있어요. 그쵸? 자, 원래 네.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이 메뉴에 있는 거를 꺼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백이라는 곳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 여백. 네. 여기 여백 탭이 있어요. 자, 여백 탭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요 밑에 보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 예. 얘가 용지의 정 가운데로 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가로를 정 가운데로 가게 하고, 세로를 정 가운데로 가게 하고. 그러면 얘가 용지의 정 가운데를 지키겠죠, 선생님. 네. 네. 자, 그리고 여백은 한글처럼 여기 왼쪽 얼마, 오른쪽 얼마,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디서 했었냐면, 아까 여기 표에서 그냥 선을 그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도 되고, 이 밑에 아이콘에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머릿말 바닥글을 쓰려면 이 위에다 쓰게 돼 있어요. 여기. 머릿말 바닥글 눌러보세요. 자, 머릿말 바닥글. 자, 누르시면 머릿말은 위쪽에 매 쪽마다 나타나는 게 머릿말이고요. 자, 바닥글은 바닥에 매 쪽마다 나타나는 게 바닥글이에요. 자, 머릿말에 선생님 여기 머릿말이라고 있어요. 그죠? 머릿말 네. 편집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릿말 편집 클릭. 자, 그러면 머릿말에다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선생님? 왼쪽 구역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뭐라고 쓸까요? 광주 학원. 광주 컴퓨터 학원 이렇게 써볼까요? 컴퓨터 학원. 그냥 대충 썼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면 텍스트 서식이 있어요. 여기 가라고 쓴 거. 가라는 걸 눌러봅니다. 자, 가라는 걸 눌러보면 글꼴, 그 다음에 속성, 크기, 색깔 이런 게 나타나죠. 자, 한번 궁서체를 해볼까요? 궁서체. 그 다음에 글자 색을 해볼까요? 글자 색을 저는 빨강색을 해볼까요? 자, 빨강색. 붉게 해볼까요? 붉게. 자, 그 다음에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출력했을 때 여기에 강주 컴퓨터 학원이 빨강색으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몇 쪽마다. 네. 가운데 영역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가운데 영역? 가운데 보면 여기 페이지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페이지가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죠? 날짜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오른쪽 구역을 눌러보겠습니다. 오른쪽 구역. 오른쪽 구역에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날짜 삽입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 날짜 삽입.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요. 지금 머릿말에다가 제가 한쪽은 광주 컴퓨터 학원, 한쪽은 현재 날짜를 기억하라 해서 여기다 나타나게 하라고 해놨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확인. 그리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확인. 자, 확인을 하면 여기 광주 컴퓨터 학원이라고 나오고 여기 날짜가 나타나죠. 그죠? 네. 예. 네. 그리고 선생님, 꼬릿말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설정 들어갑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머리글, 바닥글 들어가서 바닥글 한번 눌러볼게요. 바닥글. 바닥글 하고요. 가운데 구역을 선택을 하고, 하나, 두 번째 보면 페이지 번호 삽입이라고 있어요. 그죠? 페이지 번호를 넣고 싶어요. 얘가 만약에 10쪽이에요. 시트가. 그럼 10쪽을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넣으면 각각의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확인. 그러면 얘가 페이지 번호가 요 밑에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네, 네. 프린트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감사합니다. 네. 자, 뒤로 가기 하겠습니다. 네, 뒤로 가기. 자, 그러면 선생님, 얘는 X를 닫고요. 자, 얘는 X를 닫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거 귀찮으실까요? 제가 이거 하나 꺼내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군요, 여기. 하고, 자, 시트 하나 더 추가합니다, 선생님. 새로운 시트 하나 추가합니다. 자, 시트 하나.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갖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선생님들께서, 자, 여기 채우기 핸들 있잖아요. 요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핸들을 통해가지고, 제가, 너무 작게 보이죠? 좀 크게 해볼게요. 자, 달력을 한번 만드는 거를 한번 서식도 꾸며보고,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위에서, 이거 금방 만들죠. 선생님, 왜냐면 달력도 채우기 핸들로 하면 되니까. 그죠? 자, 해볼게요. 자, A열을 좀 작아요. 그 A열을 좀 작게 합니다. 이렇게. 작게 하고요. 자, 작게 하고, B의 2번지에다가, 자, 그냥 우리 집 그러니까 2019년이죠? 이거 2019년이네요. 그냥 그대로 해봅니다. 자, B의 2번지에다 2019년 1월 우리 집 달력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2019년 1월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집 달력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이 되셨다면 B의 4번지에서 자, 1,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죠. 자, 1 쓰고 채우기 핸들로 H의 4열까지 드래그 합니다. 자, 1 쓰고 1 입력하고 엔터하고 그 다음에 1에다 다시 갖다 놓고 요 채우기 핸들 점 있죠. 여기 점. 여기서부터 토요일까지 나오도록 옆으로 드래그 합니다. 자, H까지 봐주면 토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선생님 2023년으로 할까요? 그냥 2023년 4월 달 달력으로 해볼게요. 이거 다시 해볼게요. 위에서 붙이시면 되죠. 2023년 4월로 해볼게요. 자, 얘랑 좀 틀리겠죠? 자, 4월 우리 집 달력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23년 4월 1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잠깐만요, 선생님. 어디서부터 나왔나 볼게요, 달력을. 여기 토요일부터 나왔네요. 여기가 그죠?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게 채우기 핸들이 하나씩만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선생님 이렇게 해볼까요? 2023 빼기 04 빼기 01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토요일 날. 자, 그죠? 엔터 합니다. 엔터. 그러면 2023년 4월 1일 날짜 데이터를 쓸 때는 제가 하이픈으로 많이 쓴다 그랬어요. 기본 데이터를.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채우기 핸들을 해야 되니까 얘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023년 4월 2일은 해줍니다. 자, 2023 빼기 04 빼기 02 합니다. 이렇게. 엔터하고 여기서는 채우기 핸들로 여기까지 가면 되죠.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했을 때 샥샥샥샥 나오는 거는 열의 폭이 작았을 때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제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나씩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주면 되죠. 사이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폭을 넓혀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얘가 6열은 제가 지금 잠깐만요.
여기가 이제 한 칸이 벌어져야 돼요.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요, 선생님. 그죠? 얘가 1이면 여기 한 칸이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 다음에 한 칸을 안 했어요. 자, 그럼 잘 됐어요, 선생님. 자, 얘를 요 위에 한 줄을 삽입하는 방법 배웠죠, 우리. 그럼 육행을 클릭을 하고 육행을 클릭하고 요 위에 한 줄 삽입하려면 마우스 우클릭 했었죠. 그리고 삽입하면 한 행이 추가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를 조금 넓혀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넓혀볼까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8일이죠. 여기는 2023 빼기 04 빼기 9일 09 엔터 하고 자, 여기서 채우기 핸들로 해주고 됐죠? 그리고 여기 넓혀주고요. 이렇게 15일까지 나왔네요. 여기가 2023 빼기 04 빼기 16일 16일 엔터 하고 또 채우기 핸들로 옆으로 가고 넓혀주고 그리고 여기도 2023 빼기 04 빼기 23일 엔터 하고 다시 채우기 핸들로 가고 29일까지 나왔네요. 29일 얘를 달력을 보면 29, 30일까지 있네요, 선생님. 그죠? 그럼 하나만 더 하면 되겠어요. 얘를 내리고 이 정도 내리고 그리고 30을 여기다가 2023 빼기 04 빼기 30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는 뭐 내용을 쓰면 되죠. 그쵸? 근데 일단 서식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혹시 다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선생님? 네. 네, 김선영 선생님만 동그라미 보내주셨어요. 네, 선생님들 다 되고 계셔요. 네, 잘하고 계셨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배운 거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일단 B의 2번지에서 자, B의 11번지까지 얘를 셀 병합을 하겠습니다. 홈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스타일에서 여기서 자, 선생님들께서 근데 이 연결된 셀로 해도 되고 자, 얘 제목으로 해도 되고 자, 원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얘로 해도 괜찮아요. 그쵸? 아니면 이걸로 하셔도 되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네요. 간단하게. 자, 다음 밑에는 표를 적용을 해볼까요? 자, 블록을 전체 정하고 네, 여기까지 정했어요. 자, 이렇게 정하고 이제 표 서식을 바로 정합니다. 자, 표 서식 해가지고 자,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저는 뭐 이런 걸로 할까요? 그리고 골머리 포함 확인 그대로 해주면 그냥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부분 네,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열었을 때 얘 말고요, 선생님. 이 부분을 자, 잠깐만 여기 표잖아요. 그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런 거를 색깔을 다른 걸로 하고 싶어요. 이 사이는. 뭐 물론 어,
위에서 표로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되겠지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표가 안 정해졌네요. 그래서는 자, 이렇게 해서 이 색상을 바꿀 수도 있겠죠. 제가 흰색으로 하면 흰색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네, 흰색 하면 흰색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표를 다시 꾸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선생님? 네, 여기서부터 만약에 블록을 정합니다. 자, 블록을 정하고 셀의 스타일을 정해놓은 것도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모든 테두리를 눌러봐요. 그럼 모든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만 더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놓고 제가 굵은 테두리를 해볼게요. 네, 굵은 테두리 여기서 굵은 테두리 하면 굵은 테두리까지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굵은 테두리가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죠? 저 잘못했네요. 자, 얘 지울까요? 삭제 하고 자, 여기서 삭제 되고 붉은 테두리는 제가 만약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요. 블록을 정하고 안쪽 테두리를 먼저 모든 테두리 한 번 더 정해주고요. 그러면 얘가 해제가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바깥쪽 테두리를 다시 진하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우고 얘를 당기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을 아까 선생님 제가 얘를 클릭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도 클릭, 얘도 클릭, 얘도 클릭, 얘도 클릭, 얘도 클릭. 제가 행을 클릭했어요. 행을. 그리고 나서 얘를 선생님 제가 위에 끝까지 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크기로 하려면 그냥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여기서 행의 높이를 들어가서 동일한 크기를 여기다 써주면 되죠. 그죠? 여기 동일한 크기를 얼마로 해볼까요? 한 10, 12 정도 해볼까요? 그럼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더 많이 해야 되네요. 행의 높이를 얘를 30 정도 해볼까요? 30? 30 하면 이렇게 되겠죠. 더 넓혀도 되겠죠. 행의 높이를 얘를 50으로 해보겠습니다. 50. 그럼 이렇게 같은 크기로 벌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행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거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자, 마우스 우클릭 행 높이하고 너무 좀 크니까 40.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정렬을 다시 합니다. 가운데 정렬. 전체 블록 정하고 가운데 정렬하면 모든 데이터가 가운데로 와요. 자, 그 다음에 전체를 블록을 다시 한번 정해 볼게요, 선생님. 자, 이렇게 정하면 사실은 이렇게 정하면 여기 셀에도 제가 요거를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셀에도 여기 다 같은 블록을 다 정하면 이렇게 같은 셀에 다 정하는 서식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 날짜 서식만 다르게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날짜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부분 드래그 자, 이 밑에 거 날짜 부분 드래그 날짜만 드래그 해봅니다. 네, 이렇게 드래그 컨트롤 키 계속 누르신 상태에서 하십니다. 이건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빼줘. 잠깐만요. 얘를 빼야 되는데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네요. 자, 일단 이건 다시 정하면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블록을 정했습니다. 정해놓고요. 어, 홈에 표시 형식에 이 부분 누르시면은 우리 간단한 날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날짜 말고 기타 표시 형식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도 셀 서식이 나타나겠죠. 우리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그 셀 서식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표시 형식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날짜라는 메뉴가 있어요. 날짜에 보면 여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3월 14일
또는 이렇게 2000 여기 보면 3월 10월하고 일만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아니면 뭐 한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한다든가. 그죠? 자,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연휴 월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우린 3월 14일 이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3월 14일하고 확인. 그러면 여기가 4월 1일, 4월 1일 이렇게 형식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얘를 누르면 원래 원본 데이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죠. 어떤지. 그죠? 근데 화면에서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기도 이제 시트를 달력이라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달력이라고 하고 얘를 프린트 해가지고 달력처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밑에도 달력이라고 하시고요. 오늘까지는 이제 서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제목 글자를 만드는 방법들을 배워볼 거예요. 지금 우리 단순하게 글자를 써서 제목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한글처럼 워드아트처럼 그런 워드아트 형식의 그런 제목 글자를 예쁘게 꾸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목 글자를 도형에다 넣어서 꾸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화면 공유가 안 됐었나요, 선생님? 화면 공유가 안 됐었네요. 다시 한번 끝났는데 공유가 그쵸, 선생님? 공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 공유를 하면 마이크 해제하시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안 봤으면.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제목 글자 만드는 방법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식 하는 방법을 배우고 순서대로 엑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함수 부분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함수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기록 중